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에센셜 112제 그 6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 것,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 모든 국민의 다양한 위험보장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죠? 예. 갈수록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 경제발전으로 인해 노후에 필요한 은퇴자금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어떤 지문인지 보겠습니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생명보험 자산이 잘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되죠.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와는 달리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를 연간 100만 원. 두 개를 가입했네요. 그죠? 두 개를 가입했을 때는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에 대해서 12%니까 12만 원 받을 수 있네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 원에는 15% 15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만 원, 12만 원 합치면 27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의 대표적 세제 혜택으로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 비과세 혜택은 보험료 납입 단계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단계죠.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액은 12%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니까 둘을 합치면 27%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으로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부모네요. 부모의 나이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나이 요건은 없죠. 자녀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맞네요. 그죠?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괄호 안에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느냐. 일용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죠.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다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이렇게 얼핏 보고 있으면 이게 틀린 게 뭔지 잘 몰라요. 다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을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상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맞는 얘기네 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꿔놓으면 이게 틀릴 수가 있으니까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시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겠습니다. 48번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세무상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시험 문제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인 근로소득자,
자,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금액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12% 공제냐 15%를 받을 수 있냐가 달라졌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총 금액이 지금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12%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이 0,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이 700만 원이라면 연금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 최고 한도가 700만 원이죠. 7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에 12%니까 84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12% 세액공제율, 15% 세액공제율이 다르죠. 그 금액은 얼마냐? 기준이 4천만 원이죠. 종합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 아니고 퇴직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연금계좌 400, 300, 700만 원이죠. 그래서 연금계좌는 한도가 400이에요. 그죠? 400, 그 다음에 퇴직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700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예, 저축성보험 비과세 차익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다음 중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 기준이 있었죠.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이하가 맞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균등 맞죠. 선납기간 6개월 이내 다 맞는 얘기고요. 3번, 최초 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 5년 이상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일 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예, 단체 보험이네요. 그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연 얼마?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종업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액 기준 얼마냐? 70만 원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초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사망일 전까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요건은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예, 일종의. 두 번째,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1명당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격이 15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자, 이 150만 원 요건도 종신형 연금보험의 요건이 아니라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을 바꿔놨네요. 그죠? 50번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와 계약자로 했네요. 자녀가. 자, 본인을 보험 수익자로 설정을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누가 냈냐, 보험료를 누가 냈냐가 문제죠.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 항상 뭘 우리가 봐야 되냐면 수익자와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가 동일 인물이냐. 자,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고 보험금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가 과세되질 않는다.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증여세에 적용되는 과세 원칙은 완전 포괄주의.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나오네요.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포괄주의. 두 번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40%가 아니라 50%죠. 그죠? 30억 원 초과할 경우에.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동일하고요. 10에서 50%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1번 상속순위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네요. 주로 뭐 상속순위 하면 태아 아니면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는 거 찾는 거네요. 1번 민법에서 규정된 상속순위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배우자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되는 거죠.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번 자녀 2명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율은 자녀 상속분 5할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3명이죠. 그래서 자녀 1, 자녀 2가 또 1이죠. 그죠? 여기에 5할, 50%, 5할이 50%죠. 가산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1.5가 분모가 되고요. 1.5를 받게 되기 때문에 3.5분의 1.5가 바로 배우자의 법적 상속 지분율이 되겠습니다. 3번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몇 퍼센트를 가산한다고요? 5할 50%를 가산을 한다. 그래서 동일하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30억 원이 실은 최고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을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당연히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속세 부과가 됩니다. 52번 보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의 최고 금액은 얼마인가?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 20%인데 그 20%의 최고 금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연간함정 보겠습니다. 순금융재산이 9천만 원일 경우에 자 기준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2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죠. 그죠?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그죠?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한도 2억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9천만 원일 경우에는 4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53번 증여재산 공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증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거죠.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부과하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항목이다. 그게 바로 증여재산 공제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2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을 경우에 자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보험료 납입은 누가 합니까? 계약자가 하는 거죠. 보험금 수령 누가 하는 겁니까? 수익자가 하는 거죠. 그럼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질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기간에 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보험료의 납부액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납입한 보험료 그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 수익자를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아서 수령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그걸 증여재산 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용만으로는 쉽지 않은 내용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은 아버지가 했네요. 그죠?
보험 수익자, 즉 보험 수령은 누가 했냐면 본인이 했네요. 그죠? 그러면 납입한 사람하고 수익자가 다르네요. 그죠? 근데 보험 사고는 납입자가 사망을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보험금은 본인, 즉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을 했다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실은 납입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54번 장애인 전용 보험의 증여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얼마? 우리 앞서 봤죠?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한 게 금융소득이죠. 예, 여기에 적용하는 과세 원칙은 유형별 포괄주의.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에만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된다. 자,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이제 수익자로 가입을 한 거죠. 수익자로 가입을 했을 때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꼭 반드시 표시된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수익자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모두 연 4천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혜택이 적용이 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5번 분류과세. 자, 다음 중 소득세, 개인소득세 말하는 거죠. 소득세 가운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은 무엇인가? 연금소득 종합과세, 예, 종합소득 과세죠. 근로소득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3번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과세하는 거죠. 분류과세. 이 양도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도 분류과세합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소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소득이 발생한 그 해에 모든 세금을 다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제가 별표를 치면 3개쯤 칠 수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일 경우에 세율은 몇 %냐? 자,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는 몇 %냐면 6에서 42% 7단계죠. 그죠? 예, 그 중에서 과세 표준 1,200만 원은 가장 낮은 단계의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6% 적용이 된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분류과세 원칙이 적용이 된다. 분류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양도 퇴직 소득이었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자, 자꾸 복습합니다. 두 번째, 양도 소득은 분류과세죠. 종합소득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류과세죠. 자,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5%를 적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율은 실은 참 이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은데 일단 소득 자체가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적지 않은 소득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15%만 부과한다라고 본다면 상식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율을 다 외우시면 뭐 제일 좋긴 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잘 모르시겠다면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다음 중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1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가장 많이 이게 바꿔서 내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이 아니라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으로 한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2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죠? 가장 많이 바꿔서 내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이 아니라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으로 한다. 뭐 이런 지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2번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 아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하 14% 분리과세하고 끝나는 거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3번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맞는 얘기죠. 요것도 여러분께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예, 틀린 질문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예,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 될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4%.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이죠. 두 번째,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14%죠. 14% 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세 번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자, 일단 이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냥 은행의 예금이자, 채권이자, 이런 게 이자소득이죠. 그러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대표적인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나오네요. 다음에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 좀 달랐죠. 그죠? 3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맞게 연결된 것은 1번 70세 미만, 두 번째가 70세 이상, 80세 미만, 그 다음에 80세 이상. 예, 이렇게 3단계로 구별하는 건 맞습니다. 세율은 70세 미만일 때는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3%가 맞죠. 그래서 맞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소득의 합계액이 얼마 이하일 경우에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냐. 1,200만 요거 외웁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후 수령해야 연금 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0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이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금 소득 분리과세 선택 시에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 11년 이상일 경우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못 보던 건데 이렇게 좀 하실까 봐 제가 하나 추가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눈으로라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58번 보험설계사 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설계사 세제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보험설계사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얼마야? 7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요건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다른 보험회사를 이직하고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 등이 원천징수자, 보험회사 등 원천징수자네요. 매월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을 지급을 할 때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은 3%. 이거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3% 떼고 지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 아니죠.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1월 중에도 틀렸네요. 그죠?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 달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5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5월로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으로 본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은 모든 사업소득 수익 금액에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경비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소득률을 곱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경비를 인정을 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바꿔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